네, 12.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지웁니다. 자, 방정식의 활용. 아이고, 어쩌면 좋나. 자, 가죠. 방정식의 활용. 오늘 미분 다 끝날 것 같네요. 나만 끝나는 거 아니야? 방정식의 활용. 이게요. 2차 방식 근해 공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라는 것도 있잖아. 3차 방식은 근해 공식을 배우지 않거든. 존재는 하는데. 근해 공식이 안 배운다는 소리는 판별식도 없다는 얘기잖니. 우리한테는. 없으니까 이게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OT부터. 방정식을 풀고 싶어. 근데 방정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함수 입장에서는 y를 0으로 만들어 놓는 x좌표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x좌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방정식을 나는 함수를 바라볼 거야. 그 그래프가 x좌편과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식으로 바라볼 생각이거든.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도 그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3차 방식으로 가봐요. 아유, 피곤한데 이거 어쩌면 좋냐. 3차 방식의 근해 판별. 그러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그를 판별해 보겠다는 거예요. 3차 함수의 개형은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을 할 거니까 3차 함수의 개형이 두 종류라고 하지 않았니? 그 값이 있는 경우랑 그 값이 없는 경우랑 두 종류였죠. 나눠야 될 것 같아. 이제 할 때. 첫 번째, 그 값이 존재하는 경우랑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랑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x축에 근을 판별하러 가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도 있어 보여. 이렇게 해도 이제 되고요. x제곱이 음수, 세제곱의 개수가 음수였다면 뭐 이렇게 해도 될 테고, 두 가지 정도 개형이 있어 보여. 보면 여기가 극대값, 여기가 극소값, 뭐 여기는 극소값, 여기는 극대값, 뭐 이런 거잖니? 두 개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는 판별식 대용품으로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다로 나는 대체하고 싶어.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세 개를 만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최대한 많이 만나는 게 세 개밖에 없을 테니까. 됐죠? 이런 거 같고. 두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x축이 있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두 점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는 극대값이 빵이야. 여기는 극소값이 이제 음수고, 여기는 극대값이 양수야. 그런데 극소값이 빵이야. 눈치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항상 0인가 봐.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항상 0인가 봐. 이렇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걔는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했을 때 항상 0이 나오나 봐요. 둘 중에 하나는 빵일 거니까. 어떻게? 이건 따라왔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거나 이제 근이 한 개 있거나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근이 한 개 있는 경우는 이쪽으로 갑니다. 얘가 이렇게 생겨 있거나 저렇게 생겨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여. 그러지 않니? 그러면 극대랑 극소가 여기 극대고요, 여기 극소야. 두 개의 부호가 같아. 둘 다 음수.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야. 얘는 둘 다 양수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는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부호가 똑같다 보니까 극대랑 극소 곱한 것이 0보다 크다로 판별식 대형풍으로 쓰고 싶어. 이렇게 됐죠? 쓰고 싶은 거야. 그럼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 거냐?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거든요. 갔다가 훅 올라가거나 갔다가 뭐 훅 쉬었다가 이제 가거나 이랬을 거예요 란 말이야.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분명하죠. 꼭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요거 하나만 구분합시다. x세제곱처럼 갔다가 여기서 쉬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경우 y는 x세제곱도 극값 존재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이 지점에서 삼중근 같겠죠. x세제곱은 빵 했으면 x가 0, 0, 0 세 개가 있는데 똑같으니까 x는 0이라고 삼중근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삼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요것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3차 방정식을 글을 판별하는 요령은 지금처럼 이렇게 방법을 씁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개수가 변수로 막 나와 있어도 요것만 쓰면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단점이 뭐냐면 3차밖에 안 돼. 4차부터는 안 되잖아 이거. 그리고 그래프가 이제 막 사인, 코사인 이런 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뭐 통하지가 않습니다. 딱 3차 방정식에서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범용성을 갖는 것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3차가 아니고 4차 또 임의의 함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필요하잖아. 됐죠? 그 방법을 이제 설명할게요. 세 번째에서. 한번 되짚어 볼까요? 3차 함수는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랑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라면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므로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거나 한 개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거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0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곱이 빵이야 이렇게 하면 되고, 또 한 개의 실근,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경우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극대값이랑 극소값 모두가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개의 곱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only one 하나의 실근밖에 갖지 않는데 삼중근을 갖는 경우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뭐 편하게 가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모 3번. 그러면 범용성을 갖는 패턴은 어떤 거냐면 어떤 식이 있는데 걔를 네가 찢었어. 식이 하나가 있는 거야. 식은 빵 이랬는데 이걸 찢어놓은 거야. 이거. 하나하나 이게 찢은 거야. 찢었는데 왼쪽은 고정된 함수, 오른쪽은 움직이는 함수로 찢었어. 뭐 변수가 좀 섞여 있었나 보지. 움직이는 함수로 찢는데 이 움직이는 함수에서 선택권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세요. 상수함수거나 1차 함수거나 그 이상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할 수는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함수가 적어 있는 거 그대로 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 식이 막 있었을 여기는 3차 식이래. 근데 마침 여기 상수항을 K 이렇게 놨대는 거예요. 상수항 K 이렇게 놨대. 그러면 이 방정식이 해라는 것은 y는 3차식, 3차 함수랑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 x좌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도식화해보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만을 딱 그렸어.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갈 때 이렇게 하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라는 소리야? 두 개. 이렇게 있으면 한 개. 이렇게 있으면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세 개. 이렇게 있으면 하나. 이게 판별이 다 되잖아. 판별이 다 되니까 상수함수는 되게 관리하기가 편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딱 보이면 이쪽에 고정된 함수, 내가 그릴 수 있는 함수, 4차 함수도 좋고 초월 함수도 좋아, 사인 코사인 섞인 함수도 좋아 해놓고 오른쪽에 움직이는 함수를 놨을 때 걔는 애지간하면 상수함수를 한다. 많이 맞아야 1차 함수다. 됐어요? 1차 함수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기 편하게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있다는 거다. 3차 함수가 아까 점대칭 함수라고 안 했니? 점대칭 함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상수함수도 여기 극값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를 딱 갈라놓고 위, 중간, 아래 나눈 것처럼 얘가 접하는 상황 하나 봐. 이럴 때는 두 개지. 여기 접하는 상황을 봐. 두 개잖아. 그 사이를 보면 세 개를 가져. 내려가면 한 개, 올라가면 한 개 이렇게 갔거든. 그러니까 1차 함수도 파악은 하는데 이거 접선만 구해야 돼. 이거 쉬워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애지간하면 상수함수로 놓고 문제를 푼다야. 얘는 모든 함수가 다 돼. 다 돼.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 단점이 있어. 공부 잘해야 돼. 아까 그거는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 3차 함수 오예 이러면 되거든요. 얘는 오예가 안 돼. 못 그리면 망해. 대신 뭘 물어보든 한 큐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애지간하면 이렇게 푸십시오. 필수 예제 8번 할 생각입니다. 어떡하냐 니네. 어려워서 큰일 났네. 괜찮아. 미분은 그래도 할만해. 뭐 있습니까? 그러게 좀 미리 공부 좀 하죠. 중상견이 뭐 했습니까? 수학 상하만 하면 답니까? 시작합시다. 8번. 자, fx가 있대요. 그러네. 문제가 봤더니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